이번에는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현재 중국 하얼빈에서 진행 중인 동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대만과 일본 선수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데요. 우선 하얼빈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수치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에는 총 37개국 1275명의 선수들이 참석했습니다. 과거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안게임과 비교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인원에 불과한데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92개국 2,920명이 참가했었으니까요. 이처럼 역대 대회나 다른 동계 스포츠 대회와 비교할 때 절반에 불과한 숫자인데도 현지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식사. 선수촌에서 지급되는 식사가 너무 기름지고 짠 데다 육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운동선수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급기야 경악할 만한 사건마저 벌어졌습니다. 일부 경기장에 선수들의 점심 도시락이 배달되지 않았고 많은 선수들이 끼니를 걸러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와중에도 중국 선수들에게는 도시락을 공수해와 제공해줬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된 종목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만과 중국의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해당 경기가 진행된 시간은 저녁 8시. 선수들은 보통 경기 몇 시간 전 경기장으로 집결해 가볍게 몸풀기를 하고 경기장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 대표팀은 저녁 식사를 경기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도 도시락을 받지 못했고 의아하게 여긴 스태프들이 중국인 스태프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헌데 중국인 스태프가 대만 대표팀의 도시락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는 겁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스태프들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서둘러 주변 식당을 알아봐 선수들 데리고 나가야만 했다는 대만 대표팀. 다행히 식사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날 경기는 중국의 7대2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온 대만 대표팀은 더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전날 치러진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 역시 똑같은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상대팀 역시 중국이었고요. 중국의 방해 공작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우리 선수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진천 선수촌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 전문 인력들이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들의 밥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얼빈 현지에서 선수들의 하루 세 끼는 물론이고 간식과 과일 등 매일 다른 메뉴로 구성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체력을 지탱해줄 고기 반찬은 물론이고 주먹밥과 찹쌀, 사골죽 등 선수들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메뉴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처럼 규모가 큰 대회가 열릴 때마다 구성되는 대한체육회 급식지원센터 덕분에 우리 선수들의 메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얼빈 아시안게임 주최 측의 농간에 분통을 터뜨리던 대만 선수들.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고 군침을 흘린 것은 물론이고 매번 중국에서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음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한국 선수들을 무척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헌데 식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이스하키 종목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얼빈 시내에서 200km가량 떨어진 야부리 스키 리조트에서 펼쳐진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들도 식사 때문에 만만치 않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은 하루에 한 번 도시락을 배송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우 주변에 마땅히 사 먹은 식당마저 없어 불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대다수 메뉴가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고기 메뉴조차도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양고기가 주를 이루며 다른 고기의 경우 살코기는 얼마 없고 뼈가 대부분인 저품질의 고기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든든한 밥심 덕분인지 우리 선수들은 준준 결승전부터 놀랄만한 실력을 보여주며 일찌감치 우승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승훈 선수는 훈련 도중 눈을 다쳐 눈이 부은 상태로 경기에 임했지만 공중회전과 뒤로 스키를 타서 점프하는 것과 같은 고난도 기술을 선보였죠. 결국 하프파이브 종목에서만 남자 금메달, 여자 동메달 2개를 거머쥐며 3개의 메달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논란은 식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고르지 못한 빙질 때문에 고생한 것처럼 스키 선수들 역시 눈과 구조물 상태 때문에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고백했거든요. 하프5 종목 결승전에서 1차 96점, 2차 97.5점으로 중국 선수와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리며 2차 시도에서 이미 금메달을 확정 지어버린 이승훈 선수. 결승전이 열렸던 날은 유독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파이프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술 난도를 낮춰 경기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술마저 경기장 컨디션 때문에 발휘할 수 없다니 정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이처럼 식사와 경기장 관리 등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하얼빈 아시안게임에 대해 외신에서는 참가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혹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카자흐스탄, 대만 등에서 온 선수들 중 평창 동계올림픽을 경험한 선수들은 평창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아쉬울 만큼 식사와 숙소, 경기장 컨디션 등 모든 게 완벽했던 반면 하얼빈에서는 선수촌 식당 메뉴만 봐도 집에 가고 싶을 정도라며 고개를 내젓는 모습이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에서 열리는 경기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민원마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혹평이 빗발쳤는데요.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수들에게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180명의 전문 요리사들이 상주했으며 420여 가지의 음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됐는데요. 심지어 24시간 운영으로 선수들이 원할 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의 다양성 또한 독보적이었습니다. 양식, 한식, 아시안, 할랄, 월드 퓨전 등 다국적 선수들을 고려해 제대로 구성했었거든요.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서 하루에 제공되던 식사는 무려 7,000인분. 베이징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 당시 많은 선수들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며 외부 식당을 이용했던 것과 달리 평창 올림픽 당시에는 불만은 고사하고 내일 메뉴가 기대된다는 호평뿐이었습니다. 경기장으로는 배달되는 도시락 역시 따뜻한 상태로 배달돼 서양권에서 온 선수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이 이어졌었고요. 한식에 대해 잘 몰랐던 선수들마저 며칠 지난 후에는 한식 메뉴만 찾을 만큼 많은 선수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는데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마저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평창 올림픽이 처음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으니 중국과 한국의 수준 차이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현재 종합 2위를 기록 중인 태극전사들.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중국이 훔쳐간 메달을 제외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비등비등한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